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부터는 그 수업하기 전에 그 급훈을 우리가 한번 외치기로 했습니다. 하나,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차트 좋아하지 마라. 하나, 주가는 금리의 상대 가치이다. 아무리 좋아도 금리 상승기는 피하자. 하나,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만든다. 시간에 길에서 투자하자. 하나, 아는 것만 투자하자. 내동매매 하지 말자. 하나, 이기는 전쟁만 하자.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자. 하나. 꿈을 꾸라. sem하지 말고 노후가 달라진다. 네. 어, 이게 교실이니까 우리가 급훈은 있어야 매일 수업할 때 이게 이제 사이버 공간이 아니면 이게 이걸 또 여기를 계속 제가 그 스튜디오를 저 혼자 사용하면 어디 뒤에 벽에다가 급훈 이래서 걸어놓고 싶은데 여기는 또 그런 형편이 아니어서 또 이 급훈은 제 그 유튜브의 커뮤니티에 거기 이제 게시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금 지나면 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잊으시고 나면 또 잘 모르는 거 누가 얘기한다고 덜컥덜컥 매수 주문 나가고 그리고 또 모르고 투자했으니 떨어지면 또 손절매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매번 반복적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선 제가 뉴스 몇 가지를 띄우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어젯밤에 또 미국 시장이 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이유가 1월달 고용에 대해서 고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혹시나 연준이 금리를 원래 내릴 것 같은 기대도 있었는데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그 전망하는 것들이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금리를 추가로 올릴지 모른다라는 그 전망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또 조금 조정을 받았고 반면에 브라질이나 이머징 시장은 아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처음에 제가 유튜브 할 때 이 여의도 다락방에서 작년 연말경에 12월 27일인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올해 미국 금리 전망을 하면서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가 의외로 강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거지 고용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인플레이션에 직접 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 내내 여러분 투자하실 때 제가 지금부터 요 몇 마디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제로 수준의 금리에서 연말까지 거의 4%를 왔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입니까? 4배 400% 500% 오르는 그런 극심한 금리 상승기에 시장이 고통을 받은 거거든요. 위험 자산들이. 그런데 금년에는 지가 올라봐야 이미 5%는 컨센서스인데 거기에다가 올라봐야 6% 아니겠어요, 진짜?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치더라도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5에서 6 되는 거는 꼴랑 1%포인트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승률로 보더라도 20%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저렇게 올려대면 경기가 약간은 진정되게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것도 예전에 제가 그 녹화한 걸 보시면 나올 텐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든지 뭐 IRA 법안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도 다른 쪽에서 빅테크나 이런 데서는 해고가 있겠지만 제조업 쪽에서는 그래도 그걸 또 만회할 수 있는 고용이 창출되고, 특히 이번에 그 고용이 좋았던 부분은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다행히 서비스 부분들은 인건비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을 봤을 때, 저도 뉴욕을 몇 번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막 그 수시로 사람이 들고 나고 해요. 그러니까 뭐 커피집이나 음식점이나 그런 막 서비스업의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다들 안 나와서 서비스업 쪽에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미국도 리오픈이 되고 사람들이 좀 안심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 뭐 뒤로 갈수록 더 안심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데이터가 12월 뭐 1월 이런 식의 데이터인데, 그러면 서비스업 쪽에서는 당연히 고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실질 임금이지 고용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유념해서 원래 시장을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인플레이션 걱정 이제 좀 서랍 속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여전히 저는 유효한 생각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하도 호되게 당하더라. 각종 언론이나 뭐 그런 데서는 끝없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미국 금리에 대한 것만 쏟아내고 있다고. 금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올라봐야 1%포인트라는 거죠.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거센 물에 저항을 받는 거잖아요. 5에서 6 가는 거는 그 강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부딪히는 내려오는 물살처럼 그만큼 힘들게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그렇게 여기서부터는 원래 시장을 두고 금리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작년의 추억에 쌓인 거예요. 원래 주식 투자 잘 하시려면 작년의 추억을 빨리 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장기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그 MSCI 그 선진지수 편입 관련해서 해외에 있는 투자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게 외환시장을 밤에도 개방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70년 만에 빗장 푼다가 나오니까 언론의 논조는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런 논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주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을 따로 마련해 둔 채로 외환시장을 이렇게 개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또 이미 여기에서 거래되는, 우리는 시장을 닫았는데 처음에 싱가포르에 여객 시장이 있고 뉴욕에 여객에 우리 원달러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거래되는 걸 다 더하면 우리 국내에서 하루 종일 거래되는 외환시장 거래 대금보다 더 많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으로. 4대 5 정도로 거기가 더 커요. 그러면 말이 개방이지 이미 바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데일리는.
그런데다가 외환시장은 여러분께서 가격의 등락을 자꾸 염려하시는데 외환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는 투기적 포지션보다가 결제시장이거든요.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주식 사는 돈을 결제하고 환전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건 세틀 시장이지 주식처럼 스피큘레이션 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도 꼭 유념을 하시고 요 유수에 투자자분들께서 놀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중국으로 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학개미 뭐 이런 분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많이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 나라가 성장하는 거랑 주가가 오르는 거랑은 별개의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뭐 그 고려 때문에 제가 중국에 돈 넣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성장을 계속해 오는 동안에 중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은 돈 못 벌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도 성장을 하려면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해요. 자금 조달이 필요하면 자꾸 주식시장에 뭘 팔아. 주식을 신규 상장해서 또 가져가고. 또 중국은 국유기업이 많잖아요. 걔들 거기 찾아가지고 일반 투자나 외국인이나 우리 같은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데도 주식을 팔고 자기를 찾아가지고 그걸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기업도 고도 성장하는 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 초창기에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만 해요. 그런데 투자만 하는 동안에는 상해 증시가 됐든, 예전엔 상해 하나만 있었으니까 선전 증시가 됐든, 홍콩하고 연계되는 우광동, 성강동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그런데 상해 지수가 3천 근처에서 왔다 갔다 쫑땅쫑땅 거리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최근에 그 서방 진영들하고 그 반서방 진영하고의 그 싸움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약간 헷갈립니다. 거기에다가 1인 집권하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 그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회를 보수화시키고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자율과 창의 뭐 이런 게 부족하게 되고 변화와 혁신을 못 받아들이게 되고, 또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수용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의 공산당 조직은 굉장히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인들은 거의 머리도 좋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다른 1인 집권의 국가랑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줄을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번처럼 이렇게 세계로 연합되어 있는 세력들이 정치를 한국으로 지금 대통령을 교대로 하던 거에서 이제 일본처럼 한 당에서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 거라서 사회 전체가 역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일이지만, 이제 앞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주식시장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를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이 직접 금융시장이잖아요. 그럼 직접 금융시장하고 간접 금융시장이 있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는 간접 금융시장이고 직접 금융시장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금융시장은 두 개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데, 자금을 대주는 사람은 이걸 사서 자기가 산 자산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고, 또 한쪽에는 누가 있냐 하면 조달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중국 시장은 자금 조달자를 위한 시장이었다는 거죠.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프라 버블이 있던 그 해 상해 지수가 뭐 위로 막 올라갔다가 그 뒤에 꼬그라지고 난 다음에 한국의 지수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배 구조가 그러하다 보니 알리바바 주가 보셨어요 혹시? 마윈이라고 뭐 천재적인 경자가 나타나서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그 양반이 금융 개혁을 위한 상회에서 열리는 그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해서 그냥 그 뒤에 결국 경영권 뺏기고 그러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기업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기업의 문화도 보고 어닝 창출력도 보고 이런 걸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질까라는 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어느 날 정부의 말 한마디로 정부에 밑보였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돈도 있고 재무적인 뭐 이렇게 플랜도 다 짜놓고 기술적인 장벽도 다 제거해 놨는데 아니 정부 눈치를 안 보면은 아니 어느 순간에 망가진다. 그런 사항을 항상 머릿속에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기업의 많은 역량을 정부랑 사이 좋아지는데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기업의 지배 구조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지배 구조도 그 나라의 자산 배분을 할 때는 투자자분들이 내가 뭐 인도에 투자할래, 미국에 투자할래, 중국에 투자할래 할 때 한 나라의 지배 구조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잘 돼서 거기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중국에도 뭐 종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 산업은 당신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리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야. 그래서 그걸 사는 거는 제가 말리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 뭐 지수 단위라든지 뭐 이렇게 산업 전체를 뭉뚱그리는 어떤 뭐 ETF나 이런 것들은 의외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작년 가을에 뭐 이렇게 많이 팔렸던 ETF들이 있어요. 차트 한번 두드려 보시면 거기 돈 넣은 사람 중에 현재 오늘 기준으로 수익 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팔리기는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꾸 중국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건 제 의견이니까 또 이러다가 막 정신이 막 지수가 올라가면 뭐 저만 바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그런 일은 안 생겼고 제가 이런 일이 안 생긴 원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이게 자금 조달자를 위한 주식 시장이지 성장을 고도로 하니까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다.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중국의 지수를 사서 돈 번 사람이 없다. 그건 꼭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